안녕하십니까. 3.1절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잇따라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민원을 시구, 군 의원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우리 동네 민원 현장. 오늘은 좁은 인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태화시장을 다녀왔습니다. 플랜트업계 노사가 직업 특성상 많게는 1년에 대여섯 차례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대병원이 소아응급 환자 24시간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플랜트업계 노동자들은 유해물질을 다루는 특성상 작업이 배치될 때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건강검진은 1년에 대여섯 번을 받는 번거로움을 겪습니다. 이에 대해서 플랜트업계 노사가 이런 비효율적인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오전부터 보건센터 안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입니다. 문진표 작성대 앞에 몰려든 이들은 대부분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 새로운 작업 현장에 배치되기 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초단기로 일하는 작업 특성상 건강검진을 1년에 수차례씩 받아야 하는데 사업장마다 다루는 유해물질이 달라 검사 항목도 매번 바뀝니다. 업체마다 이제 물질이 다르니까 이제 검진을 자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신규 배치 때마다 반복되는 시간과 비용 낭비에 엑스레이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우려까지 나오자 정부와 플랜트 노사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업체마다 요구하는 유해 인자들을 통합한 포괄 검사를 한꺼번에 진행해 6개월마다 한 번씩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겁니다. 사업장에서는 배치전 건강검진 비용이 절대 다수가 좀 나갔었는데 그에 대해서 저감을 하면서 시설이나 다른 부분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이번 협약에는 울산 지역 플랜트 작업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울산 지역 7개 발주처, 17개 사업장이 참여했습니다. 울산 모든 노동자들이 이러한 MOU 체결에 확장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도 도입을 권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산시와 울산대병원이 어제 협약식을 갖고 소아응급 환자의 24시간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울산대병원에 지원하고 울산대병원은 소아응급 환자를 24시간 대응하는 시스템을 이달 안에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울산 지역 소아응급 환자들은 야간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울산대병원도 전문의 부족으로 야간과 공휴일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민원을 보다 책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 해당 지역 시구, 군 의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우리 동네 민원 현장입니다. 오늘은 좁은 인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태화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이성용입니다. 저는 지금 중구 태화시장 진입내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인도폭이 너무 좁아 상인과 보행자들이 자주 민원을 제기하는 곳입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주민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태화로 건너편 태화시장 입구 인도입니다. 제일 좁은 쪽 폭을 재보니 1m가 간신히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마주오는 보행자들끼리도 서로 부딪힐까 피해 다녀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닷새마다 전통시장이 서는 날이면 상인들과 보행자로 더 붐비고 특히 버스 정류장 근처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장날은요, 앉아있다 뭐하고 댕기려고 하면 너무 불편해요. 좁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자꾸 인도보다는 바깥으로 돌면서 또 빠른 걸음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짚고 하면 차가 와도 모르셔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해법을 찾기 위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길 반대편 태화로 쪽 인도폭을 줄이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반대편 인도폭은 3m가
훨씬 넘습니다. 유동인구도 상대적으로 적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인도와 차도를 포함한 길 전체 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인도폭을 조금씩 조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도로 경사와 구분 정도 등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인도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전봇대 지중화 가로수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제법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구와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등과 가능성을 진단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가려고 합니다. 동네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이 바로 주민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온 문제가 이번 기회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소재 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이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청년 고용 의무 적용기관 465곳 가운데 59곳이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울산 지역에서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는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울산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선전하면서 중소형주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3년 문을 연 울산의 한 중견 기업입니다. 전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플랜트 업체지만 최근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 코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이미 예비 상장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기관 투자자 대상 설명회도 마쳤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1600대 1을 기록한 가운데 확보 자금은 모두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IPO를 통해서 한 300억 정도 이게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 신재생 사업 쪽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사명을 바꾸고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자동차 부품업체 한주라이트메탈.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한 이후 한 달 수익률이 77%를 넘었습니다. 상장 전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998대 1을 기록한 저력이 시장에서도 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주라이트메탈을 비롯해 올 들어 기업 공개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4개 중견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133%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 투자 자금 확충 및 신산업 분야 진출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향토 기업들의 기업 공개를 두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글로벌 증시 침체로 지난해 신규 상장 기업의 3개월 후 공모가 대비 주가 수익률은 고작 12%에 불과했습니다. 성공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조정기를 겪었다는 겁니다. 사명을 바꾸고 종합소재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한 LSM&M이 기업 공개를 2, 3년 후로 미룬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상장 기업들이 엄격한 공시 신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된 사례도 있는 만큼 기업 공개가 지역 경제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바다에 매립해서 만드느냐, 바다 위에 띄워서 만드느냐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요. 바다를 매립하고 가덕도 섬에다 붙여서 공항을 짓는 걸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습니다. 세계 박람회 개최 이전인 2029년 개항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부산의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입니다. 가덕도 앞바다를 메워 만드는 100% 해상공항인데 공사비가 1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공사 기간도 10년이나 걸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세계 박람회 개최 전에 공항이 완공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산시는 그럴 바엔 차라리 활주로를 물 위에 띄우거나 매립을 최소화해 공사 기간을 줄이자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국토부가 우리 시의 안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더 나은 방안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저는 언제든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안은 2030년까지 개항이 가능하여야 하고. 고민을 거듭하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바다를 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술 검증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해상 부유식보다는 안전한 매립 방식을 택한 겁니다. 부산시는 가덕도 섬에 걸쳐 공항을 지으면 매립 면적을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뱃길 장애물 문제, 부등 침하 우려는 법적,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적정한 대안이라고 제시해 왔던 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거는 충분히 2030년까지 건설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던 안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은 오는 8월 말 완료됩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가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를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경남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곳인데요. 한때 열기가 뜨거웠던 강제동원 역사관과 일본군 강제위안부 역사관 건립이 엄두도 못 낸 채 자료 수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경남의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0년대 초 하만에 살던 이모 씨는 일본 홋카이도의 방적 공장에서 혹독한 노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수복 있잖아. 그런 옷을 다 입히고 나올 때 되면 경비실에서 딱 줄을 세워갖고 전부 뭔가 수세한다니까.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의 20%가량이 경남 도민으로 추정되고 아시아태평양 전쟁 유적이 450여 곳이나 됩니다. 경상남도는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2020년 10월 실시했습니다. 기념사업은 사실상 역사관 건립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용역 과정에서 경남의 강제동원의 노무동원, 군사동원,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대한 사료는 충분하다라고 이미 검증이 되었고요. 하지만 경상남도 기록원을 통해 강제동원 기록물 시범 수집만 하고 있을 뿐 역사관 건립을 위한 계획과 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경남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 2021년에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서 인문사회적 타당성은 충분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은 부족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역사관 건립과 운영에 경제적 손익을 따지는 것도 문제지만 역사관에 들어갈 자료나 기록물이 부족하다며 심화자료 수집을 위한 2차 연구 용역을 같은 용역업체에 또 맡겼습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1차 용역을 하니까 1차 용역 때는 너무 미진해가지고 전체 건수가 한 400여 건 나왔는데 사실 민간 기록관에 가도 수천 건이거든요. 하지만 역시 역사관 건립에 계획과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한수 도지사는 경남의 역사와 정체성 정립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가장 큰 역사 속 아픔인 강제동원과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고령인 피해자와 유족은 매년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올해 초 가장 먼저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이성걸 전 울산교총회장이 지병 악화로 쓰러져 어제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후보는 2달 동안 선거 운동을 하면서 건강이 크게 악화돼 현재 절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김주홍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혀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는 자연스럽게 김주홍 후보로 정리됐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사립유치원의 취원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87개 사립유치원에서 9,100여 명을 모집해 모집 정원 대비 80.8%의 취원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올해 2학기부터는 만 5살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된다고 사립유치원에서 홍보를 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은 고 노키 교육감의 공약이었으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올해 추경안의 편성 여부가 불투명해 올해 2학기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울산 지역 투표소 22곳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 선거 공부와 투표 안내문을 받게 되는 선거인 수는 26,739명으로 농협이 19,404명, 산림조합 4,327명, 또 수협이 3,008명입니다. 선거에는 선거일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를 방문하면 되며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도 특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35회 울산 상공대상 수상자 3명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상공대상에는 경영대상에 김재홍 주식회사 동부대표이사, 또 기술대상에 박준섭 현대중공업 부서장, 안전대상에 박정옥 바스프 퍼포먼스 폴리아마이드 코리아 공장장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제35회 울산 상공대상 시상식은 오는 20일 상공의 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20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과 상패가 주어집니다. 울산지검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한 점, 또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구의 한 원룸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중구의 한 주택 2층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현금 32만 원을 훔쳐 나오는 등 최근 한 달 사이 주택 3곳에서 귀금속과 현금 등 1,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저녁 시간에 불이 꺼진 집을 노렸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미 기상캐스터입니다. 다소 온화해진 공기가 느껴집니다. 3일절인 오늘도 포근하겠는데요. 현재 울산의 기온은 7도로 출발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13도로 예상돼 예년 이맘때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저녁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울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해서 화재 사고 위험이 높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울산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면서 오전까지는 흐리다가 오후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경주가 5도, 울산은 7도, 부산은 10도로 아침 기온은 매우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양산이 14도, 그 밖에 모든 지역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작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경우 5월 31일까지 계약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